마지막 한 권이 남았는데 자, 누가 이거는 먼저 뭐, 할까요? 바로 또 먼저 이어가 보세요. 아, 그러면은 저는 바로 이어서 역시 일본인이 쓴 그 글인데요. 이거는 영화로도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저자가 이제 가네코 후미코죠. 짧은 생을 가다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가 누구였죠? 박열이었죠. 네. 그쵸. 우리 박열과의 그 사랑을 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이제 가네코 후미코가 본인이 직접 화자가 돼서 어떤 일기 느낌으로 자기가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쓴 아마 옥중에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쓴 글이에요. 근데 이게 우선은 저는 이 제목에 뭐가 끌렸냐면 제목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이 잘 안 풀려.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이게 내 탓인 것 같지 않아. 뭔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이제 남 탓을 하기 너무 좋은 제목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뭔가 그런 느낌에서 그런 건가 하면서 그래서 뭔가 사회가 싫을 때,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뭔가 손가락이 가게 되는 그런 책 제목이었거든요. 음, 저는 그래서 그래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을 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래 뭔가 만들었을까? 뭔가 나를 뭐 이렇게 만든 건가? 이런 현실을 그래서 이렇게 딱 집었는데 내용은 뭐 어떤 현실 비판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그 둘의 어, 사람과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어쨌든 그때 시대적 상황에서 풀어낸 이야기인데 굉장히 와닿았던 게 이 가네코 호비코가 사실 이렇게 일본인이었지만 일제 강점기에 사는 일본인이었지만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이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거의 어린 나이에 식모 같은 거 그런 삶도 많이 살다가 우연찮게 이 박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 둘은 완전 불꽃이 튀어서 다른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거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음. 무정부주의자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둘의 사랑만 거의 하다 보니까 현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 그 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결국에는 이 감옥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도 계속 그 둘의 어떤 마음을 숨기지 않고 뭐 박열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 같은 것도 뭐 그런 마음도 계속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옥에 있는 이 간수들마저 그 둘을 인정하게 되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그런 뭔가 에피소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게 그들이 감옥에 있었는데 박열이 의자에 앉지 않고 그 위에 그 가네 코미코가 앉아서 있는 모습을 어떤 사진이 있어요. 유명한 사진입니다. 음. 예.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근데 그게 일정 강점기 시제에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으면서 그 시대의 감각이 아니죠. 예. 말도 안 그것도 일본 내에서 일본 감옥에서 아마 벌어진 일이었을 텐데 그래 어떻게 뭐랄까 모든 걸 다 던졌어요. 진짜 뭐 생명이고 뭐고 그런 게 없이 진짜 딱 하나만 보고 불나방 같이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그런 굉장히 뭔가 좀 탐복을 했다 할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신선했다. 머리에 이제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빨리 읽혀졌던 책,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하나에서 그래서 뭐랄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음, 그 하나만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가네코 후미코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감옥에서 사랑 하나만 보고 그래서 감옥에서 차갑게 이제 시신이 되는 반면에 박열의 인생이 재밌는 게 박열은 그러고 나서도 해방되고 감옥에서 살아남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6.25 전쟁 후에 납북이 됐는지 월북이 됐는지 납북인 것 같아요. 납치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박열은 오래 살았다 상대적으로 한 70년대까지 사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 둘이 굉장한 사랑을 했던 반면에 나중에 인생은 또 많이 달랐던 그런 거 보면은 그게 또 재밌는 뭐랄까 요소랄까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음, 그러니까
박열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죠. 예. 그렇죠. 나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또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 때문에 이 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알게 된 거죠. 예. 저는 그 전에 그쵸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가 사실 영화가 담은 부분은 가네코 후미코의 어떤 그런 하나만 바라고 가는 그 어떤 저돌적인 모습을 다 오히려 못 담았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 네네네네. 글의 그 생생함이 전달이 돼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영화 자체는 뭐 추천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영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나는 소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밌게 봤지만 소설을 보지 않고 아무 그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그냥 보기에는 뭐랄까요? 뭐 엄청난 뭔가를 감동이나 뭔가를 불러일으켰을까 할 때 물음표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음. 그거를 넷플릭스에 그 찜을 해놓고 아직 보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근데 제가 음, 아는 그 코벨이라면은 그래도 네, 괜찮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음. 그러면 어떻게? 뭐 문제기 코벨이 하시죠. 가보죠. 예. 아 문제기 갈까요? 그렇죠. 이제 뭐 마지막 책을 말하면 되나요? 그쵸. 마지막 책 예. 말해주세요. 아, 저는 이건 뭐 그냥 약간 교양 서적 같은 건데, 네. 장석주라는 시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음. 네, 시 책 굉장히 제목이 잘 쓸 것 같은 이름이네. 이거 책 제목이 그지 않아? 장석주 시인. 대추 하나이라나 유명한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추안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막 이런 건데, 아무튼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불면의 등불이 너를 인도한다. 아주 좀 거창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음. 이 책은 그냥 이 시인이 읽었던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뭐 문학이나 철학이나 미술, 영화, 뭐 이런 건축,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스 느낌도 나고 고스트 스테이션. 네, 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근데 이 책 제목은 그 베이다오라는 중국 작가의 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아하. 좀, 그처럼 이게 전 이 중국 작가의 글을 이 사람을 통해 처음 접했는데, 이것저것. 음. 그만큼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좀 책을 소개한 이유가, 목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음. 그 각 계절, 사계절마다 본인이 읽었던 책을 하나하나씩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뭐, 봄에는 뭐 발터 베냐민을 읽고, 뭐, 누구를 읽고, 여름에는 어디서 이런 책을 읽었고, 뭐, 여름에 월드컵을 하니까 월드컵에 관한 책을 읽고, 축구에 관한 책을 읽고,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음. 그래서 책을 1년 동안 아주 천천히 읽을 수 있습니다. 굳이 뭐, 계절에 음. 맞춰서 읽은다면. 음.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좀,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가을에 이 책을 샀는데, 그래서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봄, 여름 이렇게 읽었어요. 음. 근데 좀 자기 계발서보다는 이런 책이 훨씬 좋습니다. 책을 소개해주고 그만큼 이 책 한 권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함께 읽을 수가 있어요. 음.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 재밌겠다. 그러면 이 책을 읽는 거죠. 가지치기 가능한 책인데. 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단순히 책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작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통찰력을 말하는지, 뭐 이렇게 좀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해내는데,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지식인이다. 내가 정말 책을 읽었다. 책을 아, 읽었다. 이런 느낌이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 책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이 좀 그런데, 생각이라보다는 책으로 좀 사유가 가능한, 이거를 읽으면 독서의 지평이라든지 독서에 관한 관점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음. 책입니다. 그래서 음. 읽어보시기를 굉장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책을 덮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움이 높았나 아, 네, 봐요. 그렇죠. 이것도 어, 책을 덮는 순간 음, 이것도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네, 뭐 다양한 분야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 단순히 아까 기문책처럼 이 기문책은 단순히 세상을 좀 추상적으로 좀 이렇게 뭐 기문의 관점으로 봤던 산문들을 모아놓은 거라면 이거는 네, 물론 이것도 장석주라는 작가의 관점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훨씬 더 뭐 축구부터 해서 음, 뭐 교보문고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난민 네, 이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물론 문학과 철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아주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문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네네 맛있는 영화? 재밌는 영화를 보고 나서, 뭐, 재밌는 책을 보고 나서, 그 마지막에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감동을 받을 때 뭔가 탄성이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막 진짜, 뭐, 만화책도 그렇고, 막, 그런 네네 게 딱 나오는데, 뭐 그런 게 조금 나왔을 정도의 어떤 그 느낌이 있나 봐요. 이거 아 설명하는 그렇죠 거 보면은. 네 저는 이 책을 아주 일단 글도 좋습니다. 문장도. 이 음,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어떠한 시간대에 이 책을 읽었는지를 아주 잘 묘사를 하는데, 저도 저런 상황에서 책을 읽고 싶다, 읽어보고 음,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문장도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책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예. 음, 음,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알아야, 많이 알고 경험을 해야 오히려 뭔가 그거를 단순화시키고 간결하게 축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데, 생기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내공을 느낄 수 있는, 음, 예. 그런 책입니다. 좀, 이 책이야말로 지하철에서 책을 보여주면서 읽을 수 있는 다른 그리고 사람에게. 보니까 책 제목이 잘 지은 것 같아요, 정말. 네네네. 이거 한 권으로 시작해서 뭐 다른 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네네네. 어떤 그런 아, 뭐 다리 물론, 역할도 해주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좀 잘 취재 선택을 해서 음, 예, 끌리는 대로 책을 읽으면 될 것 같다. 아예 이 책의 제목이, 부제가 장석주의 서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 쉽게 말해서 시인의 서재를 오픈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 시인의 서재에 들어가서 이제 서가에 꽂힌 책들을 쭉 보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시인이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책은 이렇고, 저 책은 어쩌고. 음. 예, 그런 책입니다. 뭐 네. 미식가스러운 느낌도 나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어때? 그럼 코벨이 마지막 한 권 소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마지막 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좀 어,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어, 아까 뭐 책을 덮고 나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책이라고 하셨는데, 어, 기본적으로 독서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뭐 단순히 재미를 얻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이 필요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좀 비슷한 얘기지만은 교양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넘어서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곳에 어떤 교양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말씀하신 측면 중에서는 마지막에 교양 욕구에 어떤 부합하는 책인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아까 두 분 다 자기계발서를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음. 저도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고 평생 읽어본 자기계발서가 몇 권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자기계발서를 위한 어떤 변론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예. 어, 책에는 바쁘셔, 변론도 하시고. 책에는 뭐 다양한 분야의 종류가 있죠. 뭐 에세이, 소설, 뭐 시, 뭐 정치사회 분야 책, 인문서, 교양서, 뭐 자기계발, 뭐 혹은 뭐 수험서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는데 모든 책이 가치 있다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렇죠. 저의 가치 기준으로도 이 책은 좀 별로고 이 책은 아주 훌륭하고 그런 기준이 저마다의 기준이 있죠. 하지만 뭐 두 분이 뭐 싫어한다고 한 자기 개발서 또한 누군가에겐 굉장히 그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게 우리의 취향이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는 것뿐이지 자기 개발서거나 뭐 저열하거나 열등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예. 걱정이 많으셔요.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주질 않는데 뭐 그렇게 오해까지 벌써 챙기시고.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네. 책에 그렇죠. 책에 좀 밀접한 일을 좀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책에는 아. 우리가 가치 없다고 심지어 뭐 불쏘시개를 쓰레기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책도 누군가에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책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그쵸. 그럴 수는 있죠. 영화 네. 자체도 그렇죠. 영화도 네네. 나한테 쓰레기 같은 영화였었지만 그 사람한테는 어떤 감동의 코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냥 뭐 당연하죠. 코벨리님의 그런 말씀 아주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물론, 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친구랑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자기계발서 읽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좀 건방진데. 아니, 근데 문제는 그 친구는 자기 개발서만 읽어서 문제였어요. 하자면 전제를 깔았죠. 너가 그 책을 읽고, 뭐 삶을 살아갔는데, 뭐 교훈을 얻었다든지, 뭔가 심사가 더 도움이 됐다면, 뭐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런 가치까지 내가 그걸 깎아내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정말 너의 주체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 같다. 약간 너무 자기 개발서에만 의존하는 것 같다. 약간 좀 그런 충고 아닌 충고를 했던 적이 있죠. 저도 자기계발서 얘기하니까 개인적인 조금 생각을 좀 말해보면 저는 책이란 게 결국에는 그 큰 목적, 여러 가지 읽는 목적, 뭐 아까 그 코벨의 얘기도 했지만 읽는 목적이라고 할까 어떤 중에 하나가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그 어떤 내용의 책이든 어떤 장르의 책이든 그거를 읽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떤 동기부여를 준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깨닫는 게 있으니까. 근데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동기부여를 주는데 그냥 이런 직접적인 동기부여. 그러니까 뭐 어떤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문학이나 책을 쓰기 때는 감동을 받고 그거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어떤 교훈을 얻고 내 삶을 어떻게 반영시킬까? 혹은 뭐 그게 감동의 나머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 같은 게 좀 될 수 있는데 자기계발서는 그렇지 않고 뭔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저는 그게 맞지 않는다. 뭔가 감동은 오지 않고 뭔가 그게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게 들어서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서에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감동이 크고 깨우침이 크면은 우리 삶에 반영이 많이 되겠죠. 스스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그런 점에서 자기계발서는 좀 그게 약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또 따라야 되는 또 하나의 뭐랄까 뭐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요새는 좀 손에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문제기 막 그 말했을 때 자기계발서 읽지 마라 했었을 때 저도 자기계발서 읽는 거 보면서 야, 네가 그거 하라 속으로 그랬죠. 네가 그거 하라는 대로 다 했으면 이미 그렇잖아요. 이미 새 너는 인생 살지요. 그래 너는 뭐 언론이고 뭐고 예. 성공한 사람 다 했을 텐데 그것만 10권 읽어보고 바뀌지도 않는데 뭐하러 읽냐 막 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속으로 그런 생각 한 적도 있었죠. 네. 하지만 모든 것은 타인의 태도나 타인의 취향 같은 걸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럼 당연하죠. 말씀드리고 그래서 싶었던 겁니다. 엄연히 네. 주관적인 거니까. 네네네. 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네. 저는 마지막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세 번째 책을 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뭐 라면에서도 베스트 5 뽑으려다 포만 뽑았듯이 굳이 내가 뭐 그렇게 탑 3가 없는데 억지로 하나를 뽑는 건 의미가 없겠다고 해서 선정하지 않았는데요. 이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다만 모든 그것은 주제에 대해서 나는 없어 그러면서 패스하면 어떻게 되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뭐 억지로 그 형식에 물론 형식과 그런 주제는 중요합니다만 그거의 모든 것을 억지로 꿰맞추려다 보면은 괜히 좀 제 의견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다만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음. 제가 뭐 읽지 않은 책도 많고 뭐 좋아하지도 않는 책입니다만 출판계에서 제목을 잘 지어서 이슈가 된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예. 아, 그래요. 저 준비된 네. 게 있네. 오케이. 네. 그럼 인정. 쌈인 인정. 네. 우선은 그 뭐 영화나 드라마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목이 참 중요하죠. 책도 제목을 정하는데 그게 전제입니다. 제목이 베스트셀러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독자들이 그럼. 책을 집어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의 제목 좀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도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의 책 제목이 있죠. 예. 네. 2018년에 나온 베스트셀러인데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저자가 정신과 전문의와 나눈 대화를 엮은 책인데 개인적으로 뭐 책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한번 들으면은 임팩트 있게 꽂히는 제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고 굉장히 뭐 스페셜 에디션이라 가지고 뭐 표지 가리도 해가지고 낼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입니다. 예. 어쨌든 사람들이 뇌리에 갖는 강렬한 제목이죠.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라는 인문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번역서고 뭐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뭐 간단한 내용인데 어쨌든 제목을 뭐 미움받을 용기라는 식으로 좀 인상 깊게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잘 뽑은 얘기 때문에 제가 또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2020년에 나온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예. 않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감정이 참 그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일하다 보면은 자신의 감정을 막 짜증스럽게 발현해서 일하는데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분에 조종당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다룬 책인데요. 굉장히 이런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게 합시다. 이런 게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유행하는 말이 됐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참 비겁하게 이 책에 업혀가려는 향술로 이 책 제목을 아주 조금만 바꿔서 유사한 제목으로 낸 책들이 한 두세 권 있어요. 예. 그렇죠. 책 제목도 유행하죠. 네, 직접 그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비겁한 상술의 책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리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아,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뭐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되게 최소한의 교양 같은 거를 알고는 싶은데 깊게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아주 얕고 넓게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교양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담아놓은 책인데요. 지적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굉장히 책의 내용이나 컨셉을 한 문장 안에 아주 탁월하게 담았죠.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목이 이슈가 돼서 역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움받을 용기와 네. 그죠? 그리고 방금 말한 책 제목이 뭐였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넓고야. 줄여서 지대 엽납이라고 지대 옅이라고 하죠. 예. 지적 대화를 위한. 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본인이 욕구에 있어서 살면 상관없는데 이게 어떤 살아가기 위한 생존 방식으로 지적 대화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 이제 미움받을 용기가 없어서 지적 대화를 위한 이거를 읽어야 되는 건가? 어떤 저자에 대한 상반된 마인드가 상반된 건가?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상적으로 잘 지은 시집 제목도 있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류시화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은 뭐 지금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잘 뽑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집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람의 이름을 반추하고 뭐 계속 되새기는 거에 대한 이름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잘 지은 제목이죠. 그리고 제목 그 자체가 상징성을 갖게 된 제목들도 있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제목은 뭐
더 이상 뭐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상징성을 갖게 돼서 뭐 여러 가지 패러디를 낳기도 했고, 마찬가지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른바 난쏘공도 뭐 대체할 수 없죠. 만수공은 줄임말도 완벽해요, 그죠? 만수공.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역서인데 한국 책 제목을 굉장히 잘 꼽은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가 있습니다. 예. 원제는 평범해요.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국 그 출판사에서 상실의 시대라는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제목으로 바꿔서 한국명을 달아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컨텐츠는 마찬가지겠지만 판매량이나 독자의 어떤 관심을 끄는데 책 제목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예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 뭐 살짝 느낀 건데 이 현 시대 베스트셀러 제목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이 사람과 사이의 관계성에 또 주목한 거에 연관 좀 있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우리 사회, 우리 지금 사회의 화두가 이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장 인문단다운 제목으로 주제로 인생 책 제목 그리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뭐 교양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좀 간만에 이런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만에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 좀 재밌는 경험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방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평양 인문단 댓글 안 달던 인문대생 5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은 매달 1일, 10일, 20일에 팟빵과 유튜브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이 지난 팟빵 추천 에피소드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아주 경이로운 뭐랄까요, 재생 요청수 어떤 자체적으로 경이로운 어떤 순위를 좀 기록했는데요. 카테고리 순위에서도 26위까지인가요? 한번 올라갔습니다. 종합 순위가 지금 뭐 2000 몇 위까지도 순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마 세 자릿수, 그 중에서도 한 200 몇 위였었나요? 그 정도 안에 잠깐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좋은 뉴스가 있었던 반면에 이 평균 청취 시간은 좀 짧더라고요. 보니까 한 3, 4분, 4, 5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시니까 굳이 듣던 걸 끄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꼭 계속 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을 들으면 저희가 물론 분발해야 되겠지만 그냥 한번 좀 참을성 있게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넓은 아량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방송 자주 들으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들으시면 무병장수, 불로영생, 부귀영화 다 가능해질 겁니다. 저희 그리고 라면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 방송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라면 요리가 이제 진라면 대 신라면, 내가 태국 장병이라면 뭐 이런 시리즈들의 라면 요리가 많이 있으니 즐겨 들으시면서 좀 저희 방송 좀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평양 인문도 5회 여기서 마무리합니다.